자, 스톱하시고, 자, 그만하시고, 이름 쓰시고요. 다른 반이랑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뒤에 와 있습니다. 뒤에 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정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셀프로 매깁시다. 다른 반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셀프로 매기시고요. 대신에 제가 뒤에 와 있다는 거 양지하시고 1번부터 불러드릴게요. 아, 꺼졌어. 잠시만. 잠시만요. 1번에 제고하다, 2번에 자귀적, 3번에 재화, 4번 재량, 5번 장엄하다, 6번 전개하다, 7번 쟁점, 8번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9번 봉사 문고리 잡기, 10번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11번 번개가 잦으면 천둥이 친다, 12번 철두철미, 13회 청천벽력, 14회 천재이루, 15회 천편일률. 맞은 개수 위에 쓰시고요. 맞은 개수 위에 쓰시고 찢어서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여기 내가 가져갈래. 써 있었으니까. 맞은 개수 쓰시고. 나한테 줄래? 민석 전달해 주세요.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 받으신 과제에 문제 오류가 있었어요. 문제 오류가 있었어요. 같은 문제가 두 개 나왔거든요. 같은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 그거를 찍어내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같은 문제가 앞에 나오고 뒤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푸는 사람이라면요, 같은 지문에 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진짜로 풀었다면은 여기에 물음표가 달려있거나 안 풀거나 X를 치거나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게 답지는 제대로 나왔어요. 편집상에 문제만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다른 답은 그대로 체크를 하셔서 동그라미 해두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뭐를 뜻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여러분 숙제는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뭐냐 한 거를 타이틀 획득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했다고 타이틀 획득하고 집에 문자가 했다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께 숙제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류가 있는 건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내가 잘못인 거고 그거는 내가 수정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하나 뒤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답을 체크해서 둘 다 동그라미를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선택의 문제겠죠.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라고 그냥 답지를 펼쳐서 체크를 했든 아니면은 애초에 답지와 숙제를 같이 병행을 하셨든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능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현태쌤이 매기실 때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랬어요, 다른 반에. 근데 이해는 합니다. 많아요. 다른 학번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있을 거고 이해는 하는데요. 차라리 하는 만큼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낫지 2일치를 하든 3일치를 하든 그리고 얘기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때 적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풀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자 나가는 코멘트에 반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특이사항이 있었다, 학생이 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뭘 하실 분들은 다들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답만 따다다다닥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주간으로 떼서 지금 우리 학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간이 아니고 이만한 책을 한번 내버리면 한번 날 잡아서 쭉 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고요. 실망을 넘어서 아쉬움을 넘어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학생은 그 같은 문제인데 본인은 풀었다고 하고 싶으셨는지 같은 문제인데 틀리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에 서로 다른 부분을 지금 그려놨어요. 답에 맞게. 그럼 이거는 절대로 푼 게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는 3번에다가 어디에 X 해놓고 어떤 거는 똑같은 문제인데 2번에다가 X 해놓고 둘 다 동그라미 치면 요거는 조금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적어놨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꼰대 같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씩 티가 난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같은 교재비를 내고 같은 수업을 듣고 뭔가 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덜 하세요. 아시겠죠? 차라리 덜 하세요. 그리고 덜한 이유를 적어두세요. 그게 그러면은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여러분들 제가 맨날 강사회의 이런 거 가면 예비고일 지금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고1, 고2 놈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님들이라고 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께 신뢰가 되게 가득해요. 단어들 잘 해오시고 출석률 좋고요. 어느 반보다 출석률이 좋아요, 예비고일이. 그러면 내가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한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믿을 거 덜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덜 하십시오. 티 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좋은 대학 가셔서 과외 알바를 하든 학원 쪽에 알바를 하든 보면 보자마자 티가 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말이 있을지 아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혼낸 게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저도 여러분들의 신뢰를 깨는 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도 아니어야지 우리가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이거 문제 이상해요. 적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문제 이상. 답 2개. 그리고 제보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보를 해준 분이 계셔서 풀다가 바로 이거 왜 2개지? 하고 아니면 이거 보기가 없다. 이런 것들 제보해 주시는 분 계시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미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교재가 오류가 나면은. 그래서 제보 이런 거 꾸준히 잘 해주는 분들, 물론 오류가 안 나는 게 최고겠지만 꾸준히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 여름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데스크라미스 쿠폰이라도 드리고 고맙다고 제가 드릴 게 뭐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드리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따뜻한 시선, 애정어린 메시지 그런 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잘 해보도록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요. 네, 진짜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래 아예 덜 하랬어. 그럼 내가 한번 덜 해야지 하면서 아예 안 하지 마시고 또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잘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내신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신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안내가 나갔나요? 나갔다고 알고 어떻게 진행됐다고 아마 부모님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가서 혹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요. 아직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짜고 있고 그리고 학교들이 좀 미워요. 왜 이렇게 시험 기간이 길어? 여러분 총 시험 기간 시작부터 끝까지 하면 3주더라고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학교랑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학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어디더라?
고운중학교 9월 25, 26일이지. 그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어디 10월 13일까지 공대가 있는데 10월 10일, 12, 13일 해밀이야? 그치. 봐봐 차이 나는 거 봐. 얘는 추석 때 시험 끝나고 놀고 있고 너는 이제 시험 시즌이야. 그래서 각 학교별로 아니면 뭐 출판사를 옮기기도 할 수도 있고 시험 기간에 맞춰서 역산해가지고 기간에 맞게 좀 할 예정이니까요. 원래는 이전까지는 시험 대비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형태소 단어 들어갈 건데 10페이지 갈 건데요. 10페이지랑 12페이지 하고요. 10페이지랑 12페이지 하고 그리고 하수반 친구들은 알 테지만 이번 독서가 좀 빡셌지? 이번 독서 지문 하시는데 선생님들 1시간 반 쓰셨지? 아버지 그러지 않으셨어? 그치? 아버지 그러셨지? 그래가지고 이번 독서가 좀 빡세요. 그래서 저기 현대쌤이나 공쌤께서 독서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문법생들이 앞에 오늘 현대시 같이 좀 할 겁니다. 현대시 같이 좀 할 거니까 이렇게 해도 여유 있을 거예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왜 여유 있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페이지 첫 개 뭐예요? 형태소죠. 그치? 아쉬워서 했다고 또 막 텐션 낮아지지 마시고 제가 뭐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죠? 그냥 잘하자고요. 네, 나는 끊었던 담배를 물 뻔했어요. 네, 지금 금연 중인데 TMI지만 진짜 이거 보고 이래가지고 그럴 뻔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고등부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크진 않은데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좀 컸나봐요. 살합시다. 뭐 내가 코드라고 써놔야 돼. 기프티콘 12자리 코드라고 써놔봐 한번 어디 랜덤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뭐 줘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갑시다. 형태소 들어갈게요. 자, 형태소. 근데 우리 이거 처음 보는 애 아니지? 처음 보는 애 아니지? 그치? 앞전에 의문 변동할 때도 했었어요. 그쵸? 앞전에 의문 변동할 때도 형태소에 관해서 분류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형태소의 분류 기준 바로 밑에 내려가기 전에 쉽게 쓴 정의의 네모하고 볼게요. 의미의 최소 단위 네모. 의미의 최소 단위 네모. 자, 의문의 쉽게 쓴 정의 기억나시는 분? 의문의 쉽게 쓴 정의. 내가 쉽게 쓴 정의에서 한 9글자로 줄여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랑 되게 비슷해. 근데 조금 달라. 기억하시는 분? 뭔가 더 들어가. 의문에서는. 뭐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 뭐라도 드릴게요. 손으로. 들어봐. 어차피 몰라. 뭐가 더 들어가? 그냥 의미의 최소 단위가 아니야. 뭐? 되게 비슷하다니까? 여기 두 글자 더 들어가. 알겠니, 재성? 아니야? 여기 두 글자 더 들어가. 아이고, 자. 의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건 의미의 최소 단위죠. 그지? 의문은 의미 구분의 최소 단위라고 했었죠. 그지? 의미 구분의 최소 단위 왜? 불, 발, 볼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지는 최소 단위가 의문이고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적어두세요. 이건 비교라는 뜻입니다. 의미 구분의 최소 단위. 의문은 의미 구분의 최소 단위. 의미 구분이랑 의미를 가진 건 다르겠죠. 그지?
음운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음운 하나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아시겠나요? 음운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음운 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맞아. 좀 천천히 말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자꾸 말이 빨라지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의미 구분의 최소단위랑 의미의 최소단위 구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 형태수의 분류에 별표 2개 줍니다. 형태수의 분류에 별표 2개 주세요. 형태수의 분류에 별표 2개 주세요. 자, 형태수의 분류 기준도 몇 개 있었어요? 2가지 있었죠? 그지? 각 분류에 따른 종류도 몇 가지씩 있었어? 2가지 있었죠. 첫 번째, 의미의 실질성 동그라미. 의미의 실질성 동그라미. 자, 의미의 실질성에 따라 뭐랑 뭐가 나뉜다? 써져 있죠? 뭐?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나뉜다. 그쵸?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각각 메모해 주세요.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나뉜다. 자, 실질 형태소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면 실질이 돼요. 그럼 이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거기에 빼가지고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요. 실질적인 의미는 사전에 뜻이 실려 있는 걸 말합니다. 사전에 뜻이 실려 있는 국어 사전에 뜻이 실려 있으면 의미가 어떻다고 한다고요? 실질적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실질적이라 한다고요. 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사전에 뜻이 실려 있다, 안 실려 있다? 안 실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의미 사전에 뜻이 실리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에 밑줄 문법적인 의미 밑줄 치세요. 문법적인 의미. 자, 문법적인 의미에 밑줄 쳐가지고 보기엔 조그만 별표만 하나 주세요. 이 문법적인 의미의 해석이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짝 바꿔서 적어놓을 거예요. 살짝 바꿔서 적어놓을게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 때 잘 만들기 위해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잘 만들기 위해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런 문장이 돼 있죠. 그죠? 이런 문장이 돼 있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누가 물었어요. 한솔아, 저 꽃 어떻디? 너만 보고 왔잖아. 저 꽃 어떻디? 꽃 진짜 예뻐? 꽃 매우 예뻐? 아니면 꽃 매우 예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지? 꽃 매우 예뻐 이렇게 많이 하죠 보통. 그지? 이런 문장 어때요?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거. 이것도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하죠. 그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 길 가다가 만약에 갑자기 재서가 한솔아 어디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가나요? 보통 안 그래. 어떻게 말합니까? 나 학교 가. 이렇게 말하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는 뭐 두고 가다로 해줄게요. 시제는 문제니까. 얘랑 얘는 뭐에 쓴다고요? 문장 예쁘게 만들겠어요. 나 학교 가. 애도 그렇죠. 나 학교 가만 있어도 충분하죠. 소통이 돼요. 그지? 얘네가 실질적인 거고
는, 에, 다. 이거 뭐예요? 문장 만들 때 완벽한 문장 만들기 위해서 쓰는 애들이라고. 아시겠죠? 꽃이 매우 예쁘다 어떤가요? 그러면 꽃 외우면 실질적이죠. 그치? 아이고 돌린다. 태연아. 아이고 돌린다. 그치? 자, 매우 실질적이죠. 왜? 그냥 예쁜 거랑 매우 예쁜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치? 매우 예쁜 거 다르니까 얘는 문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얘기해줘야 되는 애예요. 그쵸? 예쁘. 이런 것들은 문장 만들 때 이쁘게 만들려고 넣어주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적인 의미를 가시면 계속 그런 게 뭐다? 문장 만들 때 잘 만들려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나 학교 가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지만 우리가 글 쓸 때 이렇게 나 학교 가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이렇게 넣어주는 애들 문법 때문에 필요한 거다. 그래서 문법적인 의미 어떤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래서 책에 따라서 거의 다 형식 형태소를 하거든요. 책에 따라서 이걸 문법 형태소로 합니다. 이거를 문법 형태소로 하기도 해요. 왜? 문법을 위해서니까.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의 종류는 뒤에 배울 거예요. 체언, 수식원, 독립원의 용언의 어간 동그라미 좀 있어요.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동그라미 좀 있어요. 체언, 수식원, 독립원. 어간에 대해서도 스쳐가듯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어간에 대해서도 스쳐가듯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이런 게 있다고 먹다 있는데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니까 먹었더니 이렇게 쭉쭉쭉 할 때 변하는 부분은 앞이야 뒤야? 뒤밖에 없죠. 그치? 앞에 건 그대로 안 변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문장에서 아무리 쓸 때 바뀌어도 먹고 먹으니 먹어서 해서 드드드드드 바꿔도 얘는 안 바뀌는 애.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어간이라 했어요. 그쵸?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의문할 때 갑자기 어간 튀어나와가지고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어간은 먹다는 달리다 어떨까요? 달리니까 달렸더니 뭐 달리었더니죠. 그지? 뭐가 어디까지 안 바뀌어? 달까지야. 달리까지. 달리더니 달리니까 어때요? 달리까지 안 바뀌죠. 그럼 얘가 뭐라고요? 어간이야. 달리까지가 어간이야. 그럼 일단은 읽고 읽으니 읽어서 읽다 어간 찾으라고 뭐 하면 돼? 그쵸? 하면 되죠. 그치? 이런 것들이 어간이라고요. 근데 용문의 어간 요거를 따로 표시해 두는 이유가 밑에 나올 겁니다. 일단 자립성의 유무로 넘어갈게요. 자립하다가 뭐야? 자립하다. 스스로 자자에 설립자죠. 그치?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립성이라고 하면은 혼자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립성의 유무 똑바로. 자립성 뭐라고? 혼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혼자 쓸 수 없으면 뭐랑 나와야 돼? 다른 거랑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자립성의 유무 자립형 될수 있게 해줘. 실질성이니까 실질형 될수 있고 자립성의 유무니까 자립형 될수 있는 거죠.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혼자 뭘 못해.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든가 기대야 되죠. 그지? 도와달라고 하든가 기대든가 하는 거 뭡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란 뭐가 있다? 의존 형태소가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게 훨씬 구분이 쉬워요. 뭐 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알고 지워보는데.
하나 다시 좀 볼게요. 자, 혼자 쓸 수 있는 애들 뭐 있어요? 꽃, 매우, 얘 돼? 얘 쪼개야 돼. 안 되겠지 그럼. 예쁘만 쓸 수 있나요? 예쁘만 쓸 수 없겠죠. 그치? 아니 남학생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묻는 거예요. 나 오늘 어때? 예쁠. 말을 왜 이상하게 해? 라고 하겠죠. 얘 사람이 생각하고 계시죠? 자, 예쁘 하면 말이 덜 끝난 거죠. 그치? 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따로 떨어졌을 때 각각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각각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핀에서 찾으려면 몇 개? 이 따로 못 쓰지. 그지? 꽃 매우밖에 안 되지. 그지? 꽃 매우 2개밖에 안 돼. 아까 실지랑 태소 몇 개였어요? 얘 또 쓰면 되지. 얘 갖고 있잖아. 얘 뭐야? 이 의미는 얘가 갖고 있는 거지.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실질은 얘가 들어가는데 자리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용어의 어간이 동그라미 하라는 이유가 나와요. 용어의 어간, 실질인 애들, 체현, 수식어, 독립어는 다들 자립인데 체현, 수식어, 독립어 다른 애들은 다 자립인데 뭐만 을조 들어가 있어요? 용어의 어간만 을조 들어가 있죠. 그치? 그래서 밑에 따로 좀 적어볼게요. 실질인데 실질형 태소인데 을전형 태소인 것은 용어의 어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형 태소인데 용어의 어간이 아니야. 그러면 자립형 태소인지 판단을 할 필요가 따로 없다는 거겠죠. 그렇지? 실질인데 의존인 애가 하나밖에 없다면 나머지 애들은 실질이면 자립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특이한 놈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 특이한 놈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실질인데 의존인 거 요번엔 어간밖에 없다. 요거 좀 따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따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밑에 봅니다. 꽃이 매우 예쁘다. 자립, 의존, 실질, 방식 이렇게 쪼갰을 때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신 분? 괜찮아요? 써보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만 표시를 해두시냐? 예쁘에만 표시를 해두세요. 실질인데 의존이죠. 그치? 예쁘에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볼 거? 딱히 없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단어로 갈게요. 밑에 단어로 갈게요. 이거 끝내시면 안 했어. 쉬는 시간 20분 정도 될 뻔했네요. 자, 단어 갑니다. 자, 형태소에서 조금 더 큰 범위로 갑니다. 의문에서 형태소로 단어로 나중에 문장으로 가고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앞에서 사람 되게 그냥 인생 꿀 받는 것 같아 싶어서 국어 전공을 하신다면 나중에 의미론 뭐 이런 것도 가서 문단 단위에서 또 뭐 막 배우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까지 갈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밑에 단어에 단어 자, 단어는 뭐 자립의 최소 단위 돼 있는데요. 쉽게 쓴 정의에 자립의 최소 단위 돼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옆에다가 띄어쓰기 덩어리에 조사까지 세면 단어 다 세는 겁니다. 띄어쓰기 덩어리에 조사 따로 세면 단어 다 세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조사에 뭐가 있냐 궁금해야 우리의 열정 넘치는 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조사하면 여러분들 8시에 가셔야 돼요. 지금 조사하면 나랑 여러분들 같이 8시에 가셔야 돼요. 싹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치? 그럼 조사는 언제 할 거냐? 다음에 조사 파트를 이만큼 혼자 채우고 있어요. 이만큼 혼자 채우고 있어요. 조사 파트. 그때 할게요. 두 번 할 필요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때 할 거고요. 뭐 조사하는 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보다 아주 더 열받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조사 배우면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킹받는 문장으로 짠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러면 단어 세볼게요. 일단 뭐 세자고? 띄어쓰기 덩어리 세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학원의 학생이다. 일단 이거 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만약에 나중에 국어 전공을 하게 되신다, 아니면은 뭐 국어 교양 과목을 듣는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어가 여기서 끝나요. 조사를 안 센다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르치기 위한 문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문법이 따로 있어요. 그 문법에서만 조사를 단어로 쳐서 따로 도세야 돼요. 여러분들 따로 도세야 돼요. 혹시 욕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저기 고려대학교 안암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 이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갈 거면은 겐톡 남겨주시면 이름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서 욕하시면 돼요.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거의 대학교 다닐 내내 욕했어요. 그 양반이 만든 게 좀 다른 게 꽤 있어요. 조사의 종류에서도 여러분이 하나 더 배우고요. 국어 전공자들 하나 더 배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잊어버리시고 그럼 이제 조사도 셀게요. 뭐 있냐? 는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세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되면 다음으로 못 나가. 그래서 되게 돼요. 자, 세종에 그리고 있는 됐고 어떤 됐고 학원의 이다까지 있어. 이런 것. 그럼 단어로 몇 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 조사까지 배우고 나면 다시 한번 세볼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미래에 나 파이팅 하시면 돼요. 미래에 나야 파이팅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쭉 넘어가서 단어의 특성과 기능 갈 건데요. 여기 1, 2, 3번 있잖아요. 그렇죠? 1, 2, 3번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 2번 이걸로 그냥 퉁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장 안에서 띄어쓰기가 가능하니까 띄어쓰기는 다 세면 되고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해 주시면 붙였으니까 조사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특성 까볼 필요가 없어요. 단어로 만들면 뭐돼? 문장 되겠지. 그게 3번이에요. 따로 볼 필요 없겠죠? 그치? 따로 볼 필요 없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꽃이 매우 예쁘다. 꽃이 매우 예쁘다. 단어로 쪼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가 조사라서 따로 떨어져 나온다. 말고는 띄어쓰기 덩어리 끝. 그쵸? 나중에 조사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입으로는 욕하면서 손으로는 다 쪼개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할 줄 아는 애랑 못하는 애랑 나중에 엄매가 선택지에 있느냐, 언어와 매체가 문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느냐, 나는 문법을 할 수 없다가 되느냐, 그런 걸 다루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는 파이팅.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요? 자, 저기 형태소 분석에 4번 진짜 쉽죠? 5번 좀 해볼게요. 참,
대신에 왼쪽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왼쪽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자, 왼쪽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자, 밑에 뭐 형태소 쪽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자, 동사나 형용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항상 찾기. 동사나 형용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항상 찾아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해요. 그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동사나 형용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항상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여러분들 풀릴 게 아니라 같이 풀어볼게요. 적으시고 적으시면 고개 드시면 됩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예은이 적었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마무리 되신 걸 알고 앞에 볼게요. 자, 나는 밥을 먹었다. 나랑 는 한 세트 아니죠? 형태소일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네. 그지? 그리고 밥을 떼마라? 떼야지. 그지? 실질이랑 문법이니까, 실질 형식이니까 떼야겠죠? 그지? 문제가 뭐라고요? 얘라고요. 얘라고요. 먹었다. 먹었다. 가장 기본이 왜? 얘 동사잖아요. 그지? 동사지?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뭘까? 먹다지. 그지? 먹다 어디 있어? 이 사이에 있죠. 중간에 그럼 무슨 역할을 해? 과거형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치? 그럼 먹다 사이에 어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해주죠. 이 사이에 있으니까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서 펼쳐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같은 형태로 이런 문장이다. 나는 모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뭘까? 잡다죠. 그지? 잡다인데 중간에 하시 있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그는 책을 읽는다. 읽는다 어떻게 해야 돼? 기본형이 뭐야? 그렇죠? 그러면 이는 다 세대로 쪼개주는 거죠. 그렇지? 는은 현재 시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갈게요. 그래서 뒤에 갈게요. 뒤에 갈게요. 자, 품사로 갑니다. 품사로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 의미요. 3번 의미에 별표 3개 주시고 2번 기능에는 조그마한 별 하나 주세요. 자, 품사는 여기 밑에 나와있지만 단어의 분류 체계인데요. 품사는 무엇인가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밑에 의미들을 안다고 가정하고 그 심화를 해요. 의미가 뭔지 무슨 언지도 안 물어봐요. 안다고 가정하고 심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는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기능 보기 전에 1번의 형태가 뭐가 있냐면요. 형태 뭐였어요? 불변어랑 가변어. 변이 변하다면 불변어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죠. 그지? 가변어는 변하는 거죠. 그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학교라는 말.
문장에 따라 다르게 형태가 바뀌어요. 학교는 그냥 그대로 계속 학교죠. 그럼 불변어일까 가변어일까? 불변어예요. 그쵸? 불변어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요. 읽어서 읽으면 이렇게 바뀌죠? 읽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문장에 따라 바뀌니까 불변어일까 가변어일까? 가변어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가변어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나는 학생이다. 건방지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문장이 그렇다고요. 자, 나는 학생이다. 여러분은 이제 그 드라마를 모르실 때가 됐고요. 됐군요. 그 옛날에 되게 2000 몇 년이야? 3년이야? 4년이야? 2003년이야? 4년이야? 김하늘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나온 유명한 MBC 드라마가 있어요. 로망스라. 거기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은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하는 대사가 있어요. 자,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다. 근데 이거 사실상 두 문장 아니에요? 나는 선생이다. 너는 학생이다. 그쵸? 나는 선생이다. 넌 학생이다. 근데 한 문장에 쓰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다를 이 고로 했죠. 그치? 이 다가 기본인데 이 고가 되고 이 야가 되고. 그쵸? 그럼 이다도 문장에 따라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쵸? 이다도 그래서 가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불변어 체험 수식어 관계 있는데 상관없이 이다를 빼놓죠. 그지? 이다를 빼놓죠. 그쵸? 가변어에 이다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건 별로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자, 기능에 가서 뭐에 중점적으로 동그라미 쳐놓느냐? 체험 동그라미, 용어 동그라미. 당연히 다 알아야 되긴 하는데 체험과 용어이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사실 뭐 관계어, 수식어, 독립어 같은 거는요 자체만 물어볼 때 틀리면 돼요. 근데 체험 용어는 이거 잘못 보고 나면 문법 연관된 문제 싹 다 틀릴 수 있어서 따로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체험 채자 뭐야? 몸채자예요. 그죠? 몸채자예요. 그건 상관없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비주. 명사, 대명사, 수사 비주. 명사, 대명사, 수사 비주 쉬셨죠? 그지? 3번표로 갈게요.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3번표로 갈게요. 체연의 명사, 대명사, 수사 비주. 그지? 명사 뭡니까? 영어 치면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영어에서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 구분 잘 하시잖아요? 그지? 스쿨 미안합니다. 그게 영어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명사는 뭐? 이름 동그라미. 명사는 이름. 여기서 뭐 있어요? 학생. 그죠? 학생, 선생 이런 것들이 있죠. 그지? 명사. 그쵸? 대명사는 뭐예요? 대명사에 대자가 대신하다 대자겠죠. 그지? 대명사. 영어로 치면 I, she, he 이런 것들 있죠. you 이런 것들 다 대명사죠. 여기서 뭐 있어요? 나, 너, 그지? 나, 너. 또 뭐 있을까? 그,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 다 뭘까요? 대명사. 또 이, 그, 저 이런 것들도 다 뭐다? 대명사. 그래서 대명사 보면 없지? 아니 수사는 뭘까? 수를 배우는 학문은 수학. 수를 가리키는 말이 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수사의 종류 조금 더 적어놓을게요. 양수사, 서수사. 양수사, 서수사. 양수사가 뭐냐? 여러분들 만약 지금 또 수련회 극단식인지 모르겠는데요.
군대식 수련회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가면은 막 이상한 어디서 이상한 예비군복 입고 온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야 너무 죽여 이래. 오 하면서 가. 그럼 이제 뒤로 얻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고개 돌아가거든요. 그런 게 양수사예요. 양세일 때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1 2 3 4 하나 둘 1 2 이런 것들이 양수사. 여러분 영어에서 1, 2, 3 말고 순서 셀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first. 두 번째는 second. 그죠? first, second. 그럼 뭐 우리 영어 문법책에 이거 서술하고 적혀있죠? 그지? 이거 서술하고 적혀있어요. 이 서술랑 같은 얘기입니다.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서술사. 첫째, 둘째 이렇게 서술사고 하나, 둘, 셋 또는 1, 2, 3이 양수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네. 네. 자, 그리고 다시 2번 가서 위에 용언 동그라미 치셨죠? 그치? 동사, 형용사 있죠. 졸업 쉼터 하나 만들어드려요. 어제 앉아서 뭐 했어? 자, 허리를 괜찮니? 야. 약 먹어도 돼? 먹었어? 그래. 좀 누워있어도 괜찮아.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동사, 형용사. 아까 동사, 형용사에 뭐 찾자 그랬죠? 지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항상 찾자 그랬었죠. 그치? 옆에 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가고 원래 기본형이 뭐야? 가다. 그죠? 왔다는 원래 기본형이 시제 빼야죠. 오다겠죠.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찾는 버릇 해야 돼요. 필요 있든 없든 바로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왔다 이렇게 오다일 때 오, 아, 바로 형태수 쪼갤 수 있어요. 나중에 형태수 쪼갤 수 있어요. 형태수 쪼개는 거 연습하다 보면 틀리면서 연습하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모든 문장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장을 못 드리잖아요. 그치? 이런 거 해보면서 점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뭘 찾자 영어에서 기본이 되는 거, 기본형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수능 끝날 때까지. 자, 물론 엄매 안 하면 중간에 버려도 상관없는데 엄매 그래도 메리트 있습니다. 수능에서 거의 지금 고정화됐어요. 만약에 96점이 화작으로 1등급이다. 그럼 95점부터는 2등급이지 않나요? 그쵸? 근데 엄매는 96일 때 93이 1등급을 줘요. 그러면 내가 엄매 화작 다 맞았다 생각하면 어디서 문학, 비문학에서 딴 애보다 하나 더 들려도 내 친구는 같은 점수인데 내 친구 2등급이고 나 1등급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엄매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그냥 화작하면 돼. 다 100점 맞을 거 화작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 분명히 메리트 있으니까 계속 봅시다. 자, 밑에 동사, 형용사.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기 힘드신 분.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기 힘드신 분. 동사는 움직임 쪽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사가 어떤 게 있는지는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훑고만 갈 거예요. 위에 수식원 관형사 부사비주. 수식원에 동그라미 칠 필요 없고요. 관형사 부사비주. 이렇게 따집시다. 헌, 옷, 새 옷, 매우 예쁘다. 옷 품사 뭐예요? 옷 품사 뭐예요? 명사겠죠. 그치? 옷 명사죠. 예쁘다 품사 뭐야?
성질이나 상태죠. 그치 뭐야? 형용사죠. 그치? 그러면 명사는 무슨 원이야? 체언이죠. 그치? 명사는 체언이에요. 형용사는 무슨 원이야? 용언이죠. 그치? 어렵나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치? 자, 용언이에요. 자, 그러면 체언을 수식하는 애랑 용언을 수식하는 애 이름이 달라야겠죠. 그치? 역할이 다르니까 이름이 달라야겠죠. 성하나 조나. 자, 이름이 달라야겠지. 역할이 다르니까. 그치? 역할이 다르니까 이름이 달라야 돼.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체언 수식하는 애는 관형사. 용언 수식하는 애는 부사예요. 그래서 밑에까지 한 겁니다. 체언을 꾸며줄, 용언을 꾸며줄. 있죠? 오케이? 자, 어렵지 않으면 되고요. 관계어는 조사밖에 없는데 조사 나중에 배울 거고요. 독립원, 아, 네. 이거 쉼표 앞에 오는 애들. 얘네 따로 아예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었니? 네, 제가 먹었습니다. 되고 제가 먹었어요. 해도 되죠. 그렇지? 그래, 아, 에그머니나 이런 것들 없어도 되죠. 그렇지? 에그머니나 이런 것도 없어도 되잖아. 없어도 의미 전달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따로 독립원이다라고 보면 돼요. 왜 이렇게 굵기만 하느냐? 각 파트별로 또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또 볼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를 뭐를 푸느냐면요. 34번 하나 더. 34.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바로 풀리죠? 그치? 바로 풀리죠? 단 몇 번? 단 몇 번? 손가락 대고. 오케이. 몇 번, 몇 번? 한 사람 몇 번? 앞으로 사. 몇 번? 자, 답은 4번이죠. 지혜롭다. 딱 봐도 명사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죠. 그치? 이거 뭐예요? 용언이겠죠. 용언 중에서도 뭘까요? 지혜롭다 움직임이 아니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가정하고 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낸다는 게 이렇게 묻진 않는다는 거. 뭐냐? 지혜롭다가 용언인가?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요. 체원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체원 아닌 거 골라봐 이렇게 묻는. 이게 가장 그리고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나머지 문제들을 푸시면 되는데 어차피 앞에 시할 건데 지금이 딱 6시 1분이거든요. 6시 10분에 시작하거든요. 괜찮아? 요번에 하나 빨리 해봐.
여덟 번째로 짜증. 주연이하고 이제 유해진다. 8번째. 피곤해. 자, 우리 학교 아니 우리 학교 시간이 진짜 그거가 너무 못했어. 우리 수학생 너무 좋다. 나 제일 싫어. 생각해? 우리 나만. 부럽다. 좋겠지? 부럽다. 나 부럽네. 왜 한가? 짠. 나 수업 진짜 안 해. 야, 나 개인. 아니야, 나 했어. 아마도. 나 사실 몰라. 너안 왔잖아 저번에. 아니야, 나 수업 했다. 안 왔잖아. 했을 때니까. 아, 나 영상 똑똑해서. 내 영상 아, 내가 똑똑해서. 생각봐도. 지네, 진짜. 생각봐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명석한 머리. 진짜 예비. 54초까지 맞아?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 맞다고? 아니. 아니, 맞지 않아? 나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 나 뒤에 안 볼까? 아니네? 저는 숙제 못 했어? 어. 아니 나 어려워가지고. 야, 내가 했는데 나는 어떻게? 아니 나 수업. 뒤에서 쪼개야지? 아니, 하하하. 아니 나 그때 수업 그 뭐지? 졸면서 들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나는 생각만 했는데. 야, 근데 우리 오늘부터 그거 한다는 거 알았어? 뭐? 2학기 거 그거 내신. 네? 아닌가? 그래? 오히려 좋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야, 너 솔직히 여기 나게? 노트에 나가? 어? 노트에 나게? 아니? 이거래? 응. 선생님도 노트하는 거 싫어하잖아. 아휴. 너 노트에다가 했다 하고 안 해봤다 이거.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풀었는데. 어떡하냐? 제가 한번 말했는데. 선생님 평소에 잘 안 하시잖아. 오늘 안 하세요? 맞아, 저번에 뭐. 아니, 이게 약간 랜덤인데 끝날 때 딱 쌤이. 아, 맞아. 이렇게 쓰는 소리가 아. 되게 무섭거든. 내가 네 앞에 앉아야겠다. 짠. 근데 다이소 하나도 진짜. 다이소 빠져 좋아? 생각보다 좋아. 그 올리브영 거랑 비슷해. 냄새가 좀 그렇긴 한데 다시 마요. 왜 따라해? 왜 따라해? 내가 먼저 왔는데. 이해할 수 없다. 나 이해했구나. 너 이야기에 점점 할수 없는데. 아, 진짜 행복이다. 내 거야. 아니? 어. 내 거? 너 놀러 갈 때. 아, 내 건데. 열받아. 근데 한테 가버리겠어. 아, 그럼 너 누군데 있잖아. 너도. 뭐, 아니, 왜 말을 하더라. 사실 나 수학 숙제 했어. 진짜?
못 들고 있는. 명 진짜 진짜 안 돼. 나중에 다이소 가서 머리끈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나 내장 하는데. 내장? 아, 너무 많은데. 난두 장만 하는데 두 장이다 글쎄가 아 근데 허수 생각보다 쉽더라 그러니까. 아이는 루트 마이너스 내가 무대로.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일어나시고 성하나. 자자자.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6페이지 볼게요. 괜찮아? 점점 아파지죠? 점점 더 아파 보여. 엎드려 있을래? 저걸로 가. 저걸로 가. 자,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정환의 고향 앞에서라는 시인데요. 오정환이라는 시인은 우리 쌤보다 조금 더 밑에에서는 아예 배우지 못했던 시. 왜냐면요, 간단해요. 월북이든 납북이든 북한으로 넘어간 시인은 아예 다 작품이 제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한 90년대 초반에 교육과정 만들고 할 때부터 논의가 있어가지고 풀렸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작하고부터 훈련은 있었는데 선뜻 내지 못했던 거죠. 왜 금지됐던 걸 지금부터 해도 돼라고 한다고 갑자기 우와 하면서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오히려 그 뒤에 2010년대 이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도 2015년 기출이죠. 그렇죠. 2015년 11월 비형이면 자 2015년 기출이네요. 자 그래서 그때 이후에 나와서 딱히 그 앞으로 나온 적이 없으면 그 뒤로 다시 재해석될 확률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3-4번 나오면 또 작품 같은 거 수능에 내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두 번 나오면은 또 한 번쯤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흙이 풀리는 내음새. 내음새는 냄새의 경상도 사투입니다. 자, 내음새는 냄새의 경상도 사투이고요. 그러면 내음새 밑줄 칠게요. 자, 냄새는 뭘로 맞죠? 뭘로 맞다? 뭐로 맞죠? 그치? 그러면 내음새라고 하는 건 감각 중에서 무슨 감각? 시각, 청각, 후각,触각, 미각 중에 후각이죠. 그치? 그래서 후각적 심사. 또는 후각적 이미지. 어제부터 심상이라는 말, 이미지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어요. 자, 흙이 풀리는 내음새에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우는 소리, 그건 뭘로 느껴? 귀로 느끼죠. 청각으로 느끼죠. 그치? 우는 소리는 그래서 청각적 심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죠. 문장 안 끝났어요. 근데 한 문장에 후각도 나오고 청각도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활용이냐 물었을 때 맞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활용이냐 물으면 맞다고 하면 돼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활용하고요. 자, 오늘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울멍울멍의 이음 받침을 기억으로 바꿔. 뭐야? 울먹울먹이죠. 그치? 그래서 울먹울먹 네모하고요. 이게 뭐냐면 울음이 터질 듯한 모양을 만듭니다. 울음이 터질 듯한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얼음장 그 강물이 살짝 얼어있는 그게 울 수 있니? 걔가 슬퍼서 울 수 있어?
볼 수 없죠. 그러면 얘 뭐예요? 무슨 법일까? 사람처럼 한 거 무슨 법? 의인법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산업자 노동자 울먹울먹 떠들어간다. 의인법이고요. 자, 그러면 누가 울고 싶겠어? 갑자기 울고 싶은 마음을 얘기할 거 누구밖에 없어요? 화자밖에 없죠. 그렇지. 화자의 마음이라고 물어봐도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울고 싶을까? 뭐 간단합니다. 고향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고양이 말고 고향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진종일 그거 엔터 한번 더 쳤어야 되는데 진종일이 2연입니다. 진종일이 2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연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백인의 손을 치면 따뜻하리라 돼 있죠. 따뜻하리라 밑줄 얘는 또 무슨 감각이니? 따뜻한 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촉각으로 할 수 있죠. 그치? 촉각적 심상이에요. 따뜻하리라 자, 고향 가차오는 가까운입니다.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돼 있죠. 거기 니은 돼 있죠. 그 니은 잘 말투를 잘 보세요. 아니 이 주막에 들러가지고 누구랑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의문형을 보고 한쪽으로 없다는 쪽으로 다 의미가 쏠려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강조하는 걸까? 강조하는 거죠. 그거 무슨 법이라고 해? 의문형으로 강조하는 거. 의문형인데 답은 정해져 있는 거. 무슨 법이라고 해?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리법죠. 그러면 얘기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양귀비 끓여다 놓고 끓여 드시면 안 돼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자, 옛날이니까 양귀비꽃을 펴 있는 걸 뭐냐? 만약에 알아봤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 꽃이에요. 양귀비꽃이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 안 받는 방법은 단 하나 있다더라고요. 바람에 날려와서 나도 모르게 뭐야 이거 하면서 컸으면 그건 처벌 안 받는데 또 그러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자, 1년에서 울고 싶어하던 사람 누구예요? 화자죠. 그지? 근데 주막에 갔더니 주인집 늙은이도 눈물 짓고 있어. 그러면 화자랑 주인집 늙은이의 감정이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그지? 울고 싶은 감정이 비슷비슷해요. 주인집 늙은이 밑줄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불쌍해라고 서로 느끼는 그거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한 서로 연민이 있다. 뭐 이런 방자성어가 있어요. 동병상련이지. 동병상련의 대상이. 눈물 지운다. 같이 우니까. 그죠? 같이 우니까. 자, 간간히 젠나비 우는 그 잔나비라는 밴드 그룹 사운드라고 하는 걔네도 아마 똑같은 뜻일 거예요. 잔나비는 옛날 말로 원숭이입니다. 잔나비는 옛날 말로 원숭이에요. 근데 따로 사이트에서도 이렇게요. 무더위의 잔나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서 깊은 표현입니다. 고려 말 조선 때부터 무더위에 잔다고 하면 그 무더위에 원숭이 있는 그런 뭐냐 세기말적 그 혼돈이 아니라 쓸쓸함을 얘기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무더위에 잔나비 있다 그러면 쓸쓸하다는 얘기예요. 옛날 유행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유행어 비슷한 거예요. 무더위에 잔나비. 그럼 뭘까요? 아니 잔나비 오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그쵸 무덤도 있고 잔나비도 있네요. 그러면 이 분위기 어떻다고요? 쓸쓸한
관용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무더위에 잔나비 운다 그러면 다 쓸쓸함이에요. 무더위에 원숭이 우는 거 상상 안 하셔도 돼요. 그 얼마나 깊게 합니까? 그죠? 그렇게 상상 안 하셔도 되고요. 무더위에 잔나비보다 쓸쓸함이다. 이렇게 모든 데 적용하셔도 돼요. 이거. 고전부터 현대 요때까지 무더위에 잔나비 쓸쓸함 다 적용돼요. 아시겠죠?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고요? 생각하니까 설레겠죠. 자, 예제로 여기저기로 예제로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군들이요. 장군은 장사꾼. 아니 그럼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물어보시겠어? 혹시 우리 고향 소식도 아는 거 있니? 물어보시겠죠. 그치? 상고하다는 장사랍니다.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뭐를? 우리 고향. 그러니까 밑에 전남우거지 마을 우리 고향이겠죠. 그죠? 집집마다 누룩을 디기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생략하면서 결국 뭐예요? 내 고향이 그만큼 간절하게 어떻다? 그립다. 보고 싶다, 그립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2분 안에 끝나요. 왜 2분 안에 끝나냐면 그냥 약간 우리 집에 간 얘기 이 정도예요. 자 볼게요. 비향이라는 말. 비향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죠? 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뿜대며 두엄자리로 도망한다. 두엄이 뭐냐면 걸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음 싸우는 대로 도망가.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은 나의 부모인 회사원 내외 그리고 여러분들 뭐 누나나 언니 있으면 그들의 딸. 그러니까 누나, 언니 안 그러고 엄마, 딸, 아빠, 딸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것만 짚으면 돼요. 농촌 현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가족이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도 농촌의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원일 뿐이라 해야겠죠. 농촌은 다 힘들어. 그럼 우리 가족도 힘들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농민들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의 농부네야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비와집 아니죠? 그지? 담도 어때요? 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풍족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겨울 헤어름에 집안에 나무도 없고 방바닥은 섬뜩한 냉돌이다. 뭘 못해? 난방을 못해. 겨울인데 어려운 처지겠죠. 그치? 어려운 처지예요. 난방을 못해. 겨울인데 8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 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힘들게 사시는 거겠죠. 그치? 넷다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공부를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방과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 힘들게 사는 거죠. 그치? 비료 공장 나가가지고 일당 이 서울에서 광주 가는 차비 정도 받는데요. 한참 못 오서야 기가에 장남의 소리를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명신 오리를 잡는다. 힘들게 삶에도 아들이 왔어. 어때요? 자기들 할 수 있는 만큼 대접해주죠. 그지? 자기들 할 수 있는 만큼 뭐 재산의 것도 잡아주고 오리도 잡아서 오리고기도 해주고 방에 뭐 물도 떼주고 그렇겠죠? 그지? 그래서 힘겹게 살지만 가족애가 있다. 이런 것만 짚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는 오히려 쭉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쉽겠는데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문시처럼 쭉 써져 있으면 오히려 영구문에서 짧게 쓰는 시보다 쉬워요. 해석하기가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기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늘상 그렇듯이 수업편 답도 미니 책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지금 모르는 거 있으면 교재 내실 때 같이 질문하셔도 되고 연락 주셔도 되고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